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미나이가 가장 최강의 모델로 되어야지만이 구글이 AI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러한 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적당히 해놓고 구글의 플랫폼 안에서 모두 다 활용 가능할 수 있으면은 굳이 딴 데 가서 하지 않고 구글에 와가지고 여기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 구글 I/O가 있었는데요. 워낙 구글이 AI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AI라는 단어를 수백 번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은 업데이트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오픈 AI가 이게 한 발 앞서서 GPT-4 Omni라고 하는 버전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을 전달드리기도 했는데, 구글도 이에 대항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버전을 내놓았거든요. 이렇게 오픈 AI한테 뒤통수를 한 방 맞고 난 다음에 별로 이렇게 그냥 딱히 좋은 건 없더라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보면서 역시 구글이 오픈 AI와는 다른 확실히 강력함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거든요. 단순히 AI 모델 벤치마크라든가 이러한 것에서 약간 좀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도 말 그대로 다양한 커버리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이라는 플랫폼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검색 관련해서도 강화를 하고 있는 동시에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TPU라고 하는 별도의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구글이 가진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컨퍼런스라서 오늘 좀 자세하게 다양한 범위로서 한번 길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 AI 모델과 관련해서 발표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든가 검색 엔진, 크롬이나 안드로이드, 다양한 AI를 적용한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앱들이라든가 서비스 관련해서 또 요약을 한번 드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 TPU가 이번에 또 새로운 버전을 발표했는데 이 또 성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까지 구글도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모든 거를 통합적으로 이 AI 시장 전체의 생태계를 다 잡아먹고자 하는 구글의 전략을 볼 수 있는 I/O 컨퍼런스여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I 모델뿐만이 아니라 AI 서비스도 그렇고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구글 워크스페이스, 크롬, 거기다가 반도체까지, TPU까지 모든 거를 다 한 방에 다 통합해서 가져가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잘 보이는 이번 컨퍼런스였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이 오픈 AI GPT에 후달려가지고 약간 좀 아쉽다라는 느낌 들었는데, 이번에도 보시고 아쉽다라고 하는 평도 많았지만도 저는 그래도 구글이 어마무시한 자본을 토대로 해서 상당 부분 커버 치면서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 부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I 모델 관련해서 어떤 모델들이 발표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제미나이 1.5 프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한 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200만 토큰을 지원합니다. 200만 토큰이면요, 이게 책 15권이 들어가거든요. 단어수로 보면 한 150만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굉장히 많은 토큰 수를 지원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텍스트를 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토큰 수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 개발자들이 앱을 새로 만들고 기업용으로 뭔가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할 때 상당히 유용합니다. 왜냐? 토큰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가 예를 들어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데 이전에 배달했던 주문 목록 같은 것들이 남아있으면은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큰 수가 이미 한 번에 넓게 들어간다는 거는 1년으로 내가 배달회사를 이쪽에도 검색해보고 저쪽에도 검색해보고 이런 결과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걸 토대로 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으니까 매번 토큰을 많이 호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호출해놨던 토큰 수, 비용으로 처리해놨던 토큰 수를 이미 활용을 해가지고 좀 최적화를 잘해갖고 앱을 만들면은 개발자들도 이거를 싸게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쓰면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나 알고리즘 향상을 통해 가지고 코드를 잘 생성한다거나 지금같이 메일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 다양하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API 가격 자체가 이번에 GPT-4 Omni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싸게 나왔잖아요. 2배 싸고 2배 빠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보다도 30% 낮췄다라고 하는 부분도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죠. 이게 개발자 컨퍼런스라서 그렇습니다. 개발자 컨퍼런스라서 이 개발한 사람들이 이 개발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코스트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미나이 1.5 플래시라는 버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 API용으로 제공되는 가장 빠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1.5 프로보다 좀 더 가벼운데, 근데 우리가 이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죠. 원래 거 1.5 프로 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이게 증류한다고 해서 잘 이렇게 작게 경량화해서 만들어 갖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버전을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에 내놓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약이라던가 이미지 동영상 캡션을 단다거나 아니면은 긴 문서에서 데이터 추출 같은 것들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미나이 나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처리도 같이 가능하도록 멀티 모달리티를 지원하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이제 픽셀폰에 먼저 도입된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전 또 주목을 해야 될 게 바로 이 젬마라는 모델인데요. 이제는 이제 젬마에 대한 소개는 했었죠. 원래 7빌리언, 2빌리언, 그러니까 70억 개랑 20억 개 이렇게 작은 모델로 만든 건데 이번에 젬마2가 발표되면서 상당히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비전 언어 모델인 팔리 젬마라는 것도 만들고 지금 보시다시피 리커런트 젬마, 코드 젬마 이렇게 다양한 것들로 확장을 해가지고 작은 모델로서도 여러 가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한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롭게 나온 것이 바로 VO라고 하는 이 모델입니다. 오픈 AI의 소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비디오 생성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화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모델들 요거를 보였는데 프롬프트에 따라서 비디오를 생성하는 거 요게 이제 굉장히 고수준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익스텐드 버튼을 저렇게 눌러가면서 조금 더 늘려가면서 이전에 있는 장면과 정합성 있게 계속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거 보니까 소라에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품질이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글에서도 이게 이미 준비가 돼 있고 결국은 이게 AI 모델이고 생성이고 했을 때에 이게 얼마나 돈이 별로 안 들면서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VO와 소라가 서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를 차후에 비교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인텔 CPU가 막 성능이 엄청 좋다라고 막 홍보를 했는데 열이 너무 많이 들면은 스로틀링이 발생해서 결국은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이것처럼 비디오 품질이 너무 좋아. 근데 뭐 영상 생성하는데 막 6개월 걸리고 막 1년 걸리고 이러면은 아무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얼마나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만들어지느냐를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버전은 지금 당장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웨이팅 리스트에 등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등록을 하셔서 쓸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배경 같은 거 읽지 않는 거, 이전에 있던 장면들을 계속 이어서 간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기술들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또 보신 것이 바로 이메젠 3죠. 달리 3와 대응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또 역대 최강의 이미지 생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내 테스트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모델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표현했어요. 음악 관련 AI도 나왔고, 원래 이 그 구글 I/O 처음에 무슨 DJ 나와가지고 막 Have you had a coffee? 커피 마셨습니까? 이렇게 외치기도 했는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AI 모델을 상당히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성능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또 따로 다룰 일이 있으면 다루고 오늘은 I/O 컨퍼런스 전체적인 면에서 구글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데모로 한 것과 뭐 라이브로 한 것들 이거 다양한 것들의 애플리케이션이 워낙 많아서 그거 하기 전에 먼저 AI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TPU 얘기입니다. 이 TPU 얘기는 6세대 TPU를 발표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4.7배나 성능을 끌어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비해서요? 그 전에 나왔던 TPU 버전 5E에 비해서. 이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또 한 번 더 개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의 강점이 이거죠. 자신들이 직접 이렇게 자체 칩을 이미 설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추론 시장에서 구글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비용 효율성이 높게 이렇게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고 있고 AI 관련된 서비스가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 여기에 비해서 코스트를 얼마나 싸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설계한 이런 거를 넣으면 좋겠다 라고 한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는 구글 제미나이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게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으로 OS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온 디바이스로 뭔가 돌릴 수 있으면은 제미나이 나노 덕분이죠. 제미나이 나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구동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클라우드에서의 TPU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고 있는 점도 그렇고 거기에 더해서 안드로이드라는 OS를 기반으로 각각의 스마트폰마다 온 디바이스로 구축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은 구글의 상당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오픈 AI하고 구글을 비교를 해봤을 때 딱 1대1로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회사 전부 다 LLM 기반으로 텍스트 대화형 AI를 만들고 있고 거기다가 비전, 비디오도 생성하고 있죠. 그리고 오디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비디오로 변환한 다음에 뭐 오픈소스까지도 지원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 모델 같은 거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앱이랑 OS를 통합해서 지원을 한다라는 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오픈 AI는 모바일 버전의 OS가 없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좀 부담을 느끼니까 구글한테 원조를 요청한 게 아니라 오픈 AI한테 이 챗GPT를 같이 이제 협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가 구글은 이것뿐만이 아니죠. AI 검색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SGE라고. 근데 이번에도 또 검색 관련해서 AI로 강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다가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칩도 자체 설계를 하고 있죠. 오픈 AI는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글은 벌써 수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써 버전이 6예요.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토큰 허용 수가 128kg거든요. 12만 8천 개 토큰을 지원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0만 개를 지원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큰 수가 이렇게 넓으면 넓을수록 이전에 히스토리컬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앱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 이 개발자 컨퍼런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발자들이 이전에 이미 토큰으로서 소비를 했던 어떤 것들도 활용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잘 짜면은 이거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강점이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픈 AI보다 30% 더 저렴하게 나왔다라는 부분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AI 모델과 반도체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이 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시면은 먼저 앞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 구글 검색 엔진 부분, 구글 검색이 지금 이미 90%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더 AI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간단하게 말해줘, 아니면 이제 오버뷰로서 이렇게 AI 오버뷰로 나타내는 부분들, 오리지널과 또 브레이크 다운해서 구분해서 나오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훨씬 더 강화를 하겠다는 거죠. 원래 오픈 AI가 이 GPT-4 옴니라는 버전 말고 루머로서 검색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지 않을까 해서 살짝 구글이 좀 이제 위협을 받는 게 있는데, 검색 엔진 아직 이제 얘기 나오지 않고 그거 외에 구글이 원래 잘하고 있던 부분을 훨씬 더 강화해서 AI를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걸 점차 확대를 해 나갈 거라고 해요. 지금 당장 이제 널 쓰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이렇게 멋지게 영상을 만들게 되겠지만도 우리의 검색 패러다임이 어떻게 하면 검색 잘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질문을 잘하지 하는 형태로 많이 벗겨 나갈 것 같고, 구글 렌즈와도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많이 되고 있다. 이미 많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도 이거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어디 여행 갈 때에 여행 계획을 짜는 거, 이런 거 추론 기능 같이 갖고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단계적으로 잘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하도록 검색 엔진을 바로 한다 하면은 저렇게 잘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물론 저렇게 이제 보여주는 건 아니겠지만 또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뭔가 잘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다는 것이 되겠죠. 구글이 또 이제 평점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식당마다 어느 정도의 평점을 갖고 있는지, 맛집이 어딘지 이런 것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가장 핵심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걸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에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인 게 이번 구글 I/O 컨퍼런스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근데 확실히 통합적인 측면을 강조를 한 것 같은 게,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바로 가져와가지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바로 뿌려준다라거나,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수증을 바로 짜자자작 해가지고 정리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제미나이를 통해서 바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기존에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막노동으로 막 쳐가면서 시간 들이던 작업들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는, 물론 다른 것도 가능하겠지만 구글의 플랫폼, 구글의 다큐먼트,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기반으로 이걸 바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확장을 할 수 있으니까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이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은 저 안에서도 계속 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AI인 거예요. 여기 보이세요? 칩이라고 돼 있죠. AI 칩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팀원처럼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이게 또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걸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측면이 많겠죠. 기업형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 오피스, 이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해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렇게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바로 분석을 해주고, 저걸 토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 대항해서 이 웹 기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도 요즘에 웹을 지원하고 있죠. 근데 구글 워크스페이스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의 AI를 계속 확장해서 제미나이를 통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요거죠. 바로 오픈AI의 GPT-4 옴니에서 얘기를 한 것과 같은 음성을 바로 받아들이고 얘기하는 이런 건데요. 프로젝트 아스트라라고 하는 게 이제 AI 비서인 건데,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걸 기억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뭔가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고 카메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텍스트로 입력받고 음성으로 듣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연한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도 약간 조금 GPT-4 옴니보다 살짝 떨어진다, 약간 좀 반응이 느리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중간에 말 끊어도 반응하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계속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봤는데, 첫 번째는 AI 모델 관련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 그리고 텍스트 투 이미지, 텍스트 투 비디오, 그리고 온 디바이스 모델까지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한 구글의 모습까지 벗고, 거기에다가 TPU도 새로운 버전을 내놓으면서 리퀴드 쿨링 관련된 내용도 나왔거든요. 액체 내각 부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설비를 하다 보니까 구글이 이렇게 양쪽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델과 실제 구동할 수 있는 이 설비 관련해서도 모든 걸 다 통합적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픈 AI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강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검색이라는 최강의 킬러 앱이 있기 때문에 이 킬러 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대신 해준다라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준다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넣고 이런 다중 입력이 가능하다라거나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구글 검색에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제미나이가 가장 최강의 모델로 되어야지만이 구글이 AI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러한 거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적당히 해놓고 구글의 플랫폼 안에서 모두 다 활용 가능할 수 있으면은 굳이 딴 데 가서 하지 않고 구글에 와가지고 여기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픈AI와 구글 전부 다 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다 해버리면서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완전 무너뜨리는 약간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오픈AI는 이제 스타트업답게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핀포인트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조금 날린다 하더라도 다른 하드웨어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기존 플랫폼과 같이 엮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저는 구글이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좀 덜 드는 그런 컨퍼런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여름이나 올해 말에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긴 빠진 내용은 있어요. 구글 I.O.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오픈AI와 손을 잡는다면 구글은 구글 나름대로의 이 안드로이드 진영에서의 어떤 강력함을 가지고 있고, 검색 엔진 그리고 모바일 주축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플랫폼을 구글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에 점차 이 AI 개발한 것들을 하나씩 적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은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구글의 소식을 간략하게 요약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글은 늦었다라고 비웃고 있지만 그 나름의 저력으로서 정말로 무서운 기업은 구글이 아닌가 싶어서 구글 I.O.를 요약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